자, 이제 선생님하고, 두 번째, 미적분에서 비율 두 번째 fx가 2차 함수일 때입니다. 자, 1차 함수일 때는 많은 학생들이 1대2, 1대1대2, 뭐, 이 비율은, 어쩌면 많이 정리하고 있다라고 아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의외로 2차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2차일 때 과연 여기서 어떤 명확하게 정해진 비율이 결정 나는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가 2차 함수,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K는 음수, 최고차계수는 양수. 자, 이 기준이 시험에서 빈출되는 이야기라서 이 기준에서 한번 정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에서 모든 이야기는 G'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G'X가 너 미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KA에 2의 KX제곱 네가 X 빼기 알파의 제곱꼴입니다. 자, 이게 실무에서도 30번에서 지금 간간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G'X가 완전제곱꼴일 때 이렇게 다항함수가 완전제곱꼴일 때와 얘가 완전제곱꼴이 아닐 때, 그 완전제곱꼴이 아닐 때는 어떤 정해진 비율이 달라지는 거는 요 이따가 세 번째 영상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정해지는 거는 뭐냐? 자, G'X. 자, 너를 미분했을 때 벌어지는 애가 다음과 같이 자, 요렇게 뭔가 그래프가 잡혀질 때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자, G'이 완전제곱이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값은 존재를 하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극값이 형성되지 않는데 그래프 형태를 보기 위해서 한번 잠깐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부호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 K는 음수, A는 양수. 그럼 전체 부호는 음수니까 너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 기준. 그래서 자, 너도 마이너스, 너도 마이너스니까 GX는 시정일간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너를 가지고 우리가 변곡점을 또 똑같이 조사하고 그러면 미분을 한번 하겠습니다. 상수 빼놓고 지수함수하고 미분하면 자, K 붙고 X 빼기 알파의 제곱 플러스 너 미분한 거 2배의 X 빼기 알파 해서 변곡점을 지금 조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파트를 우리가 묶을 거 묶고 한번 정리할게요. X 빼기 알파 공통으로 묶어내시고 남는 게 K X 빼기 알파와 플러스 1이니까 뭐 쓸게요. 그냥 K X 빼기 알파 플러스 2가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너 미분에서 0되는 X 좌표를 조사하면 변곡점의 X 좌표가 알파도 있고 너를 정리하면은 알파 빼기 K분의 2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변곡점이 이렇게 확인이 돼서 가겠죠. K가 지금 없으니까 네가 알파보다 오른쪽에서 형성돼서 갈 겁니다. 너도 한번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조사하기 위해서 2'의 부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너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옮긴다고 치면 자, K는 지금 현재 부호가 최고참 계수가 음수인데 KA도 음수니까 전체 부호는 양수가 되어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갈 겁니다. 이렇게 알파가 이쪽에 있고 여기에 알파 빼기 K분의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뭐 부호를 한번 굳이 얘기하자면 플러스 아래로 볼록하게 왔다가 위로 볼록하게 갔다가 다시 아래로 볼록해지고 그리고 K가 음수니까 너 또한 X가 무한대로 가면 점근선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 점근선이 X축을 향해서 다가갈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유출을 해보면 자, 이런데 알파가 있고 알파일 때 변곡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파 빼기 K분의 2일 때 또 변곡점이 생깁니다. 근데 시정일간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진행이 돼서 갈 거니까 감소, 여기서 한번 감소해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일정 부분 오겠죠. 그리고 다시 아래로 볼록하게 점근선 X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자, 얘 그래프 개형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변곡 접선 기울기 구하면 너는 그냥 제로의 값을 가질 거고, 자, 여기는 변곡 접선 기울기를 조사하면 다음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서 가겠지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G'X가 완전 제곱 형태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서 극값이 형성되지 못할 경우에 GX의 그래프 개형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자, 변곡 접선 중에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변곡 접선, 자, 너가 기울기가 0이면 너하고는 X절편이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율을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자, 어쨌든 자, 변곡점 사이에 요 사이의 간격은 기본적으로 2차 함수일 때는 너는 절대값 K분의 2라고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아까 1차 fx가 1차식일 때는 요놈과 요놈 사이의 간격이 절대값 K분의 1로 일정하게 형성이 된다면 2차일 때는 절대값 K분의 2라고 형성이 되는 거고, 3차일 때는 절대값 K분의 3, 4차면은 절대값 K분의 4. 자, 이렇게 이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세팅이 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자, 요 변곡 접선의 X절편을 통해서 이 사이의 비율이 과연 몇 대 몇의 비율을 유지하게 되는지 그걸 찾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라서, 자, 아까처럼 첫 번째 영상처럼 자, 이 변곡점을 찍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변곡점 X좌표 알파 빼기 K분의 2고 Y좌표는 G의 알파 빼기 K분의 2고, 그래서 뭐 아까처럼 너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잡아서 L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너의 X좌표 T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똑같이 GX가 필요해지겠죠. 그러면 뭐 부분적분을 통해서 GX를 똑같이 우리가 읽어주시면 됩니다. G'X를 가지고 도표 적분을 하시고 여기에 KA라고 하는 상수는 빼놓고 다항함수 파트만 들고 옵니다. 이렇게 2의 KX제곱하고, 자, 미분하시면은 너는 2배의 X 빼기 알파, 적분하시면은 너는 K분의 1의 2의 KX제곱. 자, 그 다음 미분하면 너는 2, 너는 K제곱분의 1의 2의 KX제곱. 0이 나와야 끝나니까 0 나오시고 너는 K 세제곱분의 1의 2의 KX제곱. 자, 해서 GX는 요 밑에다가 기재를 할게요, 선생님이. 자, GX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라고 주면, 자, GX는 2의 KX제곱 공통으로 다 앞쪽에 빼놓고, A도 빼놓고, 여기 있는 상수 중에서 K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곱해서 진행해서 갈 겁니다. 자, 너는 플러스라고 읽어주시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붙여서 읽어주시고, 세 번째는 다시 플러스를 붙여서 읽어주는데 여기다 K를 다 곱하면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K 곱해서 가시면은 너는 없어지고 X 빼기 알파의 제곱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X 빼기 알파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붙여서 우리가 읽어주면 K 마이너스 K분의 2의 X 빼기 알파라고 읽혀지시고, 마지막에 너는 플러스 K 주면 K 제곱분의 2라고 이렇게 읽혀지겠죠. 이렇게 해서 GX를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곡 접선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되니까, 자, 요건 공간 때문에 선생님이 지우겠습니다. GX는 지우시고, 자, 이제 L 찾으러 갑니다. 이제 자, 기울기 아까처럼 X 증가량, 그 다음에 Y 증가량 마이너스 G에 알파 빼기 K분의 2고, 네가 변곡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알파 빼기 K분의 2고. 똑같습니다. 패턴은. 자, 그래서 L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쓰시면 G'에 알파 빼기 K분의 2에 마이너스 G에 알파 빼기 K분의 2라고 이렇게 읽혀지니까, 자, 이제 너를 한번 확인을 하시면, 자, 너는 어차피 이 부분은 또 똑같이 날아갑니다. 분명히. 자, 이만큼은 분명히 날아갑니다. GX 파트에도 이만큼 있고 G'X 파트에도 이만큼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분모 분자 공통으로 날아가니까, 자, 남는 부분만 똑같이 기재를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주시고,
자, x 자리에다가 알파 빼기 k분의 1을 여기다 투입하면 알파 날라가고 k분의 2 제곱하니까 k제곱분의 4라고 너는 읽혀주시고, 자, 알파 빼기 k분의 1을 이 자리에 투입을 하시면 너는 마이너스 너도 그럼 k제곱분의 4라고 읽혀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k제곱분의 2만 남아있겠죠. 자, 이게 이제 분자에 읽혀지는 값이고, 자, 분모의 g'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 자리에 넣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그대로 쓰시면 앞쪽에 상수 k가 기다리고 계시고, x 빼기 알파의 제곱에다 너를 투입하면 알파는 날라가고 너도 k제곱분의 제곱해서 4라고 이렇게 읽혀집니다. 자, 이제 정리하시면은, 자, 분모의 k분의 4라고 이렇게 읽혀지겠죠. 그리고 분자 얘는 k제곱 마이너스 k제곱분의 10이라고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너를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는 k가 음수라서 붙는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4분의 k가 붙어서 가니까 2분의 5가 붙고, 절대값 k분의 1입니다라고 이렇게 읽혀지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우리가 저 사이의 간격 L 길이가 되는데, 그럼 앞쪽 길이가 절대값 k분의 2고 뒤쪽 길이가 마이너스 2분의 5의 절대값 k분의 1이라고 이렇게 읽혀지시니까, 자, 두 놈 사이의 비율을 한번 잡아보시면은, 자, 절대값 k분의 2에다가 여기도 마이너스 떼고 우리가 절대값 붙이겠습니다. 2배의 절대값 k분의 5라고 이렇게 읽혀지니까 너는 날리시고 2를 곱해주면 결국 비율이 4대 5라고 하는 비율이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다가 그대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자, G'X가 극값을 형성 못하는 완전제곱 형태의 어떤 이러한 그래프 값을 G' 값이 형성이 되어졌을 때, 그때 GX의 그래프 개형은 다음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그때 자, 변곡점과 변곡점 사이에 이 간격은 항상 절대값 k분의 2로 일정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x절편하고 요 사이에 요 세 개 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사이의 비율이, 자, 2차 함수일 때는 일정하게 세팅이 됩니다. 그 일정한 비율 세팅을 우리가 방금 잡아낸 게, 자,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걸 여기다 선생님이 기재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요 사이의 비율은, 요 세 점 사이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잡혀지는데 그 비율이 4대 5로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 비율은 아마 아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비율까지 아는 학생들이면 진짜 수학을 진짜 많이 연구하고 깊게 공부한 학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 혹시 우리가 모르니까, 자, 이 차에 대해서 이 비율이 항상 4대 5로 일정하다는 사실은 공식처럼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공식처럼 조금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4대 5라는 사실 꼭 좀 한번 인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실무 문제들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진짜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최근에 몇 문제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자, 요 4대 5라고 하는 요 비율은 우리가 조금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 사이의 간격이 2차일 때 절대값 k분의 2라고 하는 사실도 좀 인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fx의 최고창 계수가 관여하지 않다라는 거, 최고창 계수 a 값이 이 사이의 비율에 절대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k 값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해 보시고, 요 이야기를 진짜 공식처럼 한번 인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요걸 바탕으로. 그래서 뭐 요거는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에서 했던 과정에서 선생님 요걸 살짝 좀 지우고 한번, 자, 어떤 모습인지 그냥 아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뭐 gx가 있습니다.
자, 네가 뭐 2의 kx 제곱, 뭐 이건 뭐 숫자로 한번 줘볼게요, 선생님이. 뭐 너는 마이너스 2x fx야. 뭐 이렇게 줬습니다. 자, fx는 뭐 이차함수야. ax 제곱 bx 플러스 c야. 뭐 a가 양수다. 뭐 이렇게 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조건에서 자, g 프라임 그냥 1이라고 할게요. g 프라임 1은 제로야. g 프라임 1은 제로인데 gx가 극값이 없다. 뭐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g 프라임 1은 제로인데 극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 감산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주시고 그럼 이것만 주잖아요, 만약에. 자, 이것만 딱 줘도 그냥 gx의 개형이 그려집니다, 그래프가. 그냥 요 말만 가지고 어차피 우리 타겟이 4대 5고 절대값 k분의 2라는 사실이 중요한 얘기라서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요 조건만 가지고 gx 그리는 연습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이 극값을 형성하지 않는다. g'1은 0이다. 그럼 이런데 1이 있겠죠, 이렇게. 1이 있고, 자, 이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감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왜냐하면 지금 k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을 준 거거든요. k가 마이너스 2라고 준 겁니다. 요 문제에서. 그러면 자, 요 사이의 간격이 절대값 k분의 2니까, k가 마이너스이면 요 사이의 간격은 1입니다. 근데 요게 1이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미분해서 0 되는 점은 1밖에 없다. 그래서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줬고, 그러면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위로 볼록, 변곡점 찍고, 근데 요 사이의 간격이 절대값 k분의 2인데 k가 마이너스 2니까 요 사이 간격이 지금 현재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뭐 굳이 이 점을 적는다면 너는 2야. 뭐 이렇게 적혀지는 거고, 그 다음에 변곡점 지나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가는데, 자, 포인트는 이런 거겠죠. 변곡 접선 x절편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의 비율이 우리가 4대 5로 일정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길이가 1이라고 주시면은 요 길이는 결국은 4분의 5니까 요 길이는 4분의 5야. 너는 4분의 8이야, 4분의 5야. 그럼 넌 4분의 13이야.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4분의 8, 4분의 5, 4분의 13.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4분의 13이다. 문제는 이런 걸 집중적으로 묻는다는 거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낯선 숫자 4분의 13이 실무에 보면 이렇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 자, 이 계통의 문제들은 모든 문제들의 주인공이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주로 묻는 게 그런 거겠죠.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줘서 접선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접선의 개수를 따지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주어지는 함수 fx와 그리고 변곡 접선, 점근선. 그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논의가 되는데 특히 이 변곡 접선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 변곡 접선과 점근선이 만나고 있는 그 대표적인 교점이 변곡 접선의 x절편.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문제에서 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 사이의 간격이 절대값 k분의 2로 일정하고 이 세 점 사이의 비율이 2차 함수일 때 fx가 2차 함수일 때는 일정하게 4대 5로 일정하다는 사실 정도만 알면 이 가조건 하나만 해도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정리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1차가 아니고 2차일 때는 아마 학생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수험생분들은 꼭 한번 요 내용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값 k분의 2와 변곡점 사이 간격이 절대값 k분의 2로 일정하고 이 변곡점 변곡접선 x절편 사이의 비율이 4대 5로 일정하다는 사실. 자, 요걸 공식처럼 꼭 좀 인지를 좀 하고 계시면 아마 이 계통의 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 어떤 수험생보다도 가장 빨리 30번 문제를 해결을 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실제 선생님이 오프라인에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최근에 이 이야기들 좀 따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정리하고 나서 실제 어떤 관련된 실무들을 풀었을 때 거의 뭐 2줄, 3줄 만에 풀리고 이런 걸 학생들이
실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선생님, 자, 이 내용이 수능에 나오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미안하다. 올해 수능은 이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뭐 사람 이름 모르니까 그래도 기억을 좀 해 두자. 4대 5로 일정하다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모릅니다. 사람 일은. 진짜 제가 예측하고 있는 그 28, 29, 30 뭐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당연히. 제가 출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뭔가 운 좋게 4대 5하고 관련된 문제가 뭔가 출제가 되면 이 친구들은 분명히 그냥 가장 빨리 그 문제를 몇 줄 만에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족것만 해도 충분히 이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듯이. 자, 이게 선생님이 좀 정리하고 싶었던 핵심 1차가 아닌 2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4대 5 비율로 일정하다는 사실. 자, 이거는 꼭 한번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내용을 꼭 좀 한번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선 개수하고 관련된 어떤 그러한 문제로 분명히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개수가 나오고 이 문제 속에서 접선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GX와 접선 표현이 나오고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뭐 2개냐 3개냐 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직접적으로 4대 5라는 비율을 통해서 이런 뭐 낯선 숫자 같은 걸 시험 문제에 그냥 등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가 그냥 나오는 숫자는 아닙니다. 이 비율에 입각해서 4분의 13이 나오는 거고 뭐 K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또 달라지겠죠?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 길이가 2가 되고 너는 3이 되고 그럼 여기는 또 달라지겠죠? 그럼 그때는 뭐 2분의 11인가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분수꼴의 숫자가 그냥 허투루 나오는 게 아니라 4대 5라는 비율에 의해서 유추돼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4대 5라고 하는 비율을 아는 친구들은 이 숫자 자체도 그냥 생소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도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 비밀 자체를. 그래서 꼭 한번 수험생 여러분들은 4대 5라고 하는 비율 꼭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셔서 그리고 각자 연습장을 꺼내서 한번 요 과정을 그대로 한번 답습을 하셔서 꼭 공식처럼 인지를 한번 해 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똑같은 2차식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얘처럼 완전제곱 형태의 어떤 극값을 가지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2차식을 줬을 때 우리가 자, 어떤 식의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영상 3번째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얘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3번째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요 G'이 뭐 KA에 2의 KX 제곱에 X 빼기 알파의 세제곱 나왔다. 자, 이 정도는 절대 수능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자, 세제곱까지 가면 그때는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집니까? 자, 홀수 차수일 때는 시험에 잘 안 물어보는 이유가 홀수 차수일 때는 변곡점 개수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1차일 때와 거의 비슷하게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알파 변곡점 찍고 점근선 생기고 자 변곡점은 하나 여기서 접선을 하나 그으면 이 사이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굳이 뭐 3차는 물어볼 이유가 절대 없는데 굳이 한번 기록을 해본다면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자, 요 사이의 간격은 3차니까 너는 절대값 K분의 3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자, 요 세 개의 점 사이의 간격이 자, 너는 조금 달라집니다. 자, 비율이 27대 26이라고 하는 비율로 이렇게 세팅이 되거든요. 이거 뭐 직접 우리가 요런 어떤 과정들을 똑같이 확인해 보시면 3차일 때는 27대 26이라고 하는 비율이 책정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 뭐 숫자상 뭐 27대 26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이미 시험에 나오기는 너무 힘든 비율이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3차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1차는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라서 얘도 뭔가 수능에서 묻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굳이 이 이야기들이 수능에서 만약에 언급이 된다 향후 앞으로 그렇다면은 2차식이 핵심일 거고 자 2차식 중에서 비율로 책정돼서 나올 수 4대 5라고 하는 비율로 책정돼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극값이 형성되지 않는 완전제곱 형태일 때만 비율로 형성돼서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비율이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은 요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대 5만 조금 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요 다음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